이번 시간에는 바로 대상적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대상적격을 샘플로 이제 연기 때 각각의 테마들 어떻게 정리할지 한번 감 잡아 보시죠. 자, 일단 대상적격은 또 우리 생기초 입문 강의 때 전체 목차는 또 한번 살짝 얘기도 했습니다. 항상 법학에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목차입니다. 그리고 답안지를 쓸 때 목차 제목이 생각나야 그 밑에 수많은 내용들도 쓸 수 있겠죠. 따라서 답안을 빨리 쓸 수 있는 하나의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목차니까 이 목차 암기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상적격 237페이지에 있죠. 일단 들어가기 전에 법조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조문 몇 조에 있다고 했죠? 19조. 그 다음 대상적격은 또 우리 이미 배웠듯이 뭐였습니까? 처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슬래시.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처분 등 밑줄 치고요. 그러니까 또 그 위에다가요. 처 플러스 제 써놓죠. 즉 대상적격은 처제야. 이거죠? 네. 그리고 슬래시. 다만 이제 재결이 될 때는 그 뒤에 재결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밑줄. 그 다음 그 뒤에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밑줄 쳐놓고요. 이 재결, 이 19조 1항, 19조의 이 단서, 이 부분이 있어서가 어려운 개념인데, 보세요. 이 행정소송법 19조에 적혀있는 한 두 줄 정도 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엄청난 량이 등장하는 거죠. 네, 판례도 그렇고. 그래서 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서 몇 페이지를 외워야 되는데, 일단 대상적격은 뭐냐? 처분 등. 그죠? 처제다. 그러면 재결에 대해서 취소소송 제기할 때는 언제 소송 제기할 수 있냐? 그 뒤에 일단 형한편만 칠해놓죠.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 형한편.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 형한편. 법조문에 나와 있지만 이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 이런 것들은요. 법조문 보고 써야 될 거 아닙니다. 네, 외워야 되는 내용이에요. 법조문 찾아서 뺏겨 쓴다? 시간 더 걸립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법조문 보고 써야 될 게 있고, 그죠? 그 다음 법조문 보면서 살 붙여서 써야 될 게 있고, 아예 법조문 안 보고 써야 되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대상적격도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이 19조 찾아보는 순간 불합격. 그죠? 19조는 머릿속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 형한편 칠했다면 그 위에다가 나중에 어려운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이런 거 정리는 하겠지만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 필게 놓습니다. 재결에 의하여 비로소 권익 침해. 재결로 인해서 비로소 권익침해가 되었다. 네. 그래서 즉 이렇게만 적어놓고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엄청 어려운 또 개념이기도 하고 재결까지 등장하니까 헷갈려서라도 이게 뭐야? 사실관계 파악이 안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것도요. 그림 그리면 간명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만 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38광땡이라고 했죠. 보세요. 많은 법조문 중에 추려만 놓은 건데 38광땡이의 1항 이 19조 규정은 무에서 준용하더라. 2항 부라고 했어요. 19조는요. 부작위 준용하더라. 다만 38광땡이 2항 이것은요. 1항 19조에 적혀있는 처분 등 이것을요. 선에서 해석해야 되는 거죠. 부작위는 말 그대로 뭡니까? 이런 처분 등이 없는 상태 따라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있어서의 대상적격은요. 부작위 이게 될 겁니다. 나중에 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살펴볼 건데 여튼 법조문 봤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대상적격은 말 그대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격 이런 걸 말하는데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 대상을 처분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것을요. 무효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준용하고 있더라. 방금 법조문 그대로 이렇게 풀어서 쓴 거와 다름없잖아요. 읽어만 보면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 이렇게 핵심 7, 아무튼 1부터 20번까지 쫙 정리해 놓았죠. 최소한 우리 연기 때는요. 핵심 20개 이것은요. 어느 정도 답안 쓸 수 있게 연습해 놓아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취소소송 대상적격 그 오른쪽 여백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거 됐었죠. 방금 살펴봤잖냐.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이라고. 또 뭐가 있다고요? 재결이 있다고. 처제. 그죠?
항상 이렇게 뭔가의 테마를 들어갈 때 전체 목차를 설명하면서 제가 이렇게 뜬금없는 두 문자 얘기할 건데요. 이 두 문자가 듣다 보면 대상적격 전체의 목차입니다. 자, 그러면 처제라고 했었을 때 처분에 대해서 서술해야 될 게 있겠죠? 이게 뭐였냐? 제가 늘 한 집에 사는 처제. 아침마다 거의 노출 심한 옷 입고 돌아다니니까 눈뜨기 민망스러워서 제가 늘 씻지도 못하고 방 밖에도 못 나가고 그러다가 마음 먹고 처제한테 얘기했죠. 처제야, 의관을 좀 갖춰있게. 조선시대 버전으로 했는데 그래도 처제가 말 안 들으니까 조금 쌍스러운 소리가 나왔겠죠. 처제, 의관이 개, 거시기 그 뭐야 그거? 옷 좀 입고 다녀.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처제의 남친 원재, 문원재를 제가 언급했죠. 너 문원재도 너 집에서 옷 좀 입고 다니더라. 남친 인용하니까 처제가 아 그래요? 알았어요 형부 이러더라고요. 아무튼 대상적격 전체 목차는 처제, 의관개거 그 문원재 됐었나요? 자,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자, 항상 이렇게 핵심이 있으면 제일 처음 이것도 그에 해당하는 파트 만드니까 앞에 서설스러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 나중에 이렇게 보면 서설스러운 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또 이런 어떤 테마를 결론 짓는다면 결어스러운 마지막 맺은 말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케이스로 가본다면요. 이게 결국 다 뭐가 됩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점에서 들어가야 될 거고. 그렇죠? 뭐 결혼은 굳이 안 써도 되고 케이스로 간다면.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외웠을 때 나중에 공식 거부 케이스가 나왔으면 의간, 개, 거까지 쓰고 케이스 보서 거부 아닌 적극적 처분이 나왔다면 의간, 개 쓰고 뭐 케이스 보서 외웠던 내용에 그 다음 또 재결과 관련된 내용 나왔다면 문헌재 쓰고 뭐 어쩌고저쩌고 케이스 보서 두 문자가 공식으로 나중에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일단 연기 때는 이 두 문자들 잘 외워놓는다면요. 나중에는 케이스 답안 공식이 저절로 목차들이 구성된다 이런 얘기예요. 항상 우리 시험장 가면 다 응용된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기본적인 목차는 똑같죠. 우리 행정법원에서 법원들이 판사하는 그 구조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사실관계만 수없이 많은 것들이 바뀔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 답안 쓰는 것도 똑같다라는 얘기죠. 네, 어느 정도의 틀만 잘 갖추어 놓는다면 그에 해당하는 어떤 사건인지에 대해서 잘 대입만 시키면 답안 그냥 써진다라는 것. 네, 그래서 일단 그러면 보십시오. 일단 서설 이 정도, 의 정도 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로마자 2에 처분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자. 그래서 1번 목차 아라비아 숫자 가봅니다. 1번 처분의 의는 의. 2번 비슷한 게 행정행위라고 했는데 행정행위와의 관계는 관. 3번 그 밑에 처분이 되기 위한 개념 요소들이 뭐가 있냐 개. 그리고 또 우리 법 조문에 있었던 소극적 처분인 다음 페이지 거. 그 다음 페이지 그. 이런 것들이죠. 그래요. 목차 일단 외웠지 않습니까? 처제의 의관 개거그. 그럼 또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재결이라고 해놓고 뭐라고 돼 있습니까? 문제점 문. 그 다음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그 다음 마지막 결어. 그 다음 그 뒤에는 이제 해당되는 판례들 쭉 실어 놓긴 했는데 일단 나중에 판례 연기 때 봐야 될 것들은 대부분 제가 말씀은 드릴 거고 나중에 일기 때도 다시 보시면 되는 거고 아무튼 이것을 외워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재결주의, 원처분주의 재결주의는요. 또다시 뒤에 또 핵심 뭐 이런 걸로 또 정리되어 있는 거죠. 여튼 대상적격 우리 늘 하나하나의 어떤 테마들 잘 정리해 놓고 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 20개를 추려 놓은 거고 그 다음 이 20개 이외에도 교과서 내에 실려 있는 어떤 일부분의 내용들도 다 외워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외워야 될 것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암기까지 시켜드리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봅니다. 그럼 서설 부분 보면요. 이미 만약에 우리가 적어봐라 라고 하면요. 지금까지 했었던 내용 그대로 있습니다. 보세요. 서설 가보시죠. 1번 의 치소송의 대상적격이란 제목이 치소송이 가장 중요하니까 19조에 있는 이 치소송의 대상적격 소송 중에서도 치소소송 치소송 대상적격이란 말 그대로 치소소송 제기함에 있어서 그 소송 대상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바 슬래시 행정소송법은 치소송 대상을 뭐라고? 처분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 몇 조에 가로 열고 19조. 그죠? 그 다음 2번 이런 대상적격이 행정소송법에서 차지하는 그 기능, 역할 이게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이것도 이미 외웠잖아요.
대상적격은 대상적격 써라라는 거니까 대상적격이 주어고 그 다음 소송 요건에 하나더라 요 그죠? 법원이 직권조사상이더라 직 그래서 슬래시 또 따라서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 그 흠결시에는 소를 부적법 각하한다. 그렇죠? 나는 또 외웠던 거 조금 더 살붙이다 뭐예요 여기서 직권조사상이다 따라서 당사자 주장 없이도 이런 거죠. 네, 주장이 있는지 없는지 불구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될 것이다. 요직화. 그럼 로마자 이 처분 여기까지 나갔네요. 서설 이미 손쉽게 넘어가고 로마자 이 처분의 1번 의 이것도 우리 이미 했어요. 하지만 밑줄 쳐보죠. 처분이란 행구법공부 밑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적 변호사의 공권력 행사 밑줄 요거 한 덩어리 그 다음 두 번째 그 거부 밑줄 요거 한 덩어리 그 다음 또 그 뒤에 그 밖에 이해 준한 행정작용 밑줄 그러니까 밑에 도표에 그냥 이해하기 쉽게 처분은 큰 세 덩어리 있더라 생각하시라고요. 뭐? 행구법공부 그 다음 그 거부 그 밖에 이해 준하는 거 그쵸?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문에서 논하는 행정행위 행정행위가 뭐냐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행정청의 행정작용 이걸 행정행위라고 해요. 그죠? 우리 생기초에도 얘기했죠? 행정작용은 또 수학공식처럼 마냥 나타낸다면 행정행위 플러스 그 밖의 행위 형식들 이걸 통틀어서 행정작용이라고 하는 거고 그 중에 행정행위는 특히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그럼으로써 국민의 권리 의무가 변동되는 이런 것들이 행정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도식적으로 그 밑에 나타낸다면 행정행위는 행구법공부 그러니까 우리 이것도 그냥 쉽게 본다면 이론설은 이제 뒤에 설명할 건데 자 처분 개념이 큽니까? 행정의 개념이 큽니까? 요 그냥 도표만 놓고 본다면 처분이 훨씬 크죠? 왜? 처분은 거부도 있고 그 밖에 행정행위 말고도 그 밖에 행정작용도 다 포함되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있는 행정행위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에 있어서 학설이 대립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학설은요 우리 실무상으로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론설을 취했든 이론설을 취했든 우리 법원에서는 소송 대상 뭐 행정행위가 소송 대상입니까? 아니죠. 처분 등이 소송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분이 크든 어떻든 아무튼 행정행위이든 아니든 처분에 대해서 소송 제기하는 건데 근데 학설에 있어서는 이 처분 개념하고 행정행위 개념하고 같냐 다르냐 뭐 이런 것들이 행정행위와의 관계라는 곳에 있어서의 문학 판검을 외워야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문제점 보면 방금도 살펴봤던 취소소송 대상인 처분 개념과 밑줄 그 다음 강학상 행정행위의 개념과의 개념 밑줄 여기서 강학상이라고 나오는 것은 이렇게 대학에서 강의하는 학문에서 논하는 그런 개념 이게 강학상 개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강학상 행정행위 개념 그 다음 그 뒤에 관계와 관련하여 밑줄 양자를 이론적으로 해석할 것인지 밑줄 똑같이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개념으로 파악할 것인지에 대하여 견해와 대립한다. 뭐 이 정도는 어렵지 않게 쓸 수 있겠죠. 즉 쉬운 말로 바꾸면 뭡니까? 행정행위하고 처분하고 같는지 다른지가 문제되더라. 이 얘기죠. 그죠? 예, 이것을 학문스럽게 썼을 뿐이지. 그래서 보면 취소소송 대상인 처분의 개념과 그 다음 강학상 행정행위 개념이 이론적으로 해석할 건지 같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개념으로 파악할 것인지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학설은 뭐다? 두 가지가 있는데 가로 속에 있는 말부터 먼저 보죠. 일원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옆에다가 굳이 표시해 본다면 이거예요. 처분이라는 놈과 행정행위라는 놈이 똑같다라고 보는 게 일원설. 그죠? 그 다음 쟁송법적 개념이라고 해도 그 뒤에 이원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분과 행정행위가 달라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달라? 처분이 더 커 이거예요. 이렇게 또 필기해 놓죠. 그죠?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좀 본다면 이 처분이라는 것은 어디에 적혀져 있는 개념이에요?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에 적혀져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 쟁송법. 우리 행정심판, 행정소송법이 쟁송법이니까 쟁송법 상의 개념이더라 이 말이에요. 처분이라는 것은. 그런데 행정행위는요. 얘는 방금 강학상, 학문상 논해진다고 했죠. 그리고 학문에서 논해질 때 행정행위는 방금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작용들. 그럼으로써 국민의 권리 의무에 변동을 시키는 행위들. 이게 행정행위다 이 말이에요. 즉 실체법적 개념 이렇게 얘기할 건데 이 실체법이라는 단어가요. 실체법상 개념이다라는 건데 이 실체법은 어떤 국민의 권리 의무를요. 좀 이따 볼 발변소 시키는 개념이에요.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개념들. 권리 의무를. 근데 쟁송법은 말 그대로 절차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기본서를 읽을 때 실체법이라는 단어, 그 다음 절차법 또는 절차법에서도 포함되어 있는 쟁송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일 쉬운 거 쟁송은 심판 소송이니까 소송자 붙은 법들 이런 거 전부 쟁송법입니다. 즉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이런 것도요. 그죠? 그 다음 절차 붙은 법들이 있어요. 행정절차법 이런 것들. 즉결 심판 절차법 뭐 아무튼 네 이런 거 전부 다 절차와 관련된 절차법. 그리고 쟁송법은 절차법. 이것도 뭡니까? 쟁송 절차에 규정한 법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와 반대되는 실체법. 이것은요. 이런 자 안 붙은 법들, 이런 자 안 붙은 법들 전부 다 실체법입니다. 즉 우리 대표적인 형법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민법 이런 거 생각해 보면요. 또 하다못해 모든 행정법들, 우리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청소년 보호법 전부 다 이런 단어 안 붙어 있죠? 즉 거기에 뭐 적혀 있냐? 국민의 권리 의무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들이 적혀 있다 이 말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형법 같은 거는요. 절도하면 깜빵 간다. 이런 거죠? 그래요. 나의 권리가 제한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청소년 보호법 이럴 때도요. 청소년한테 술 팔면 너 영업정지 당할 거야. 기타 등등. 이런 게 국민의 권리 의무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실체법이다. 그런데 행정행위는 실체법상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요. 말 그대로 강학상 논해지는 이런 행정행위로 인해서 국민의 권리 의무가 발생, 변경, 소멸되는 그런 행위들을 말하는 거다라고 해서 실체법상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되셨나요? 요것만 잘 이해한다면 이제 답안지 쓰는 거는 어렵지 않게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이론설은. 처분 개념과 행정행위 개념이 똑같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살을 붙이면 돼요? 쟁송법상 개념인 처분과 실체법상 개념인 행정행위가 같다고 보는 견해이다. 그래서 이 이론설은 뭐라고 하냐? 이 처분의 개념이 실체법상 개념인 행정행위와 같으니까 뭐라고 적혔어요? 실체법적 개념이다. 라는 학설. 실체법적 개념설. 그렇죠? 그 다음 여기서는 실체법적 개념인 행정행위보다 쟁송법에 적혀있는 처분이 더 크다고 보는 거니까 말 그대로 처분 개념은 뭘로 볼 것이다? 쟁송법적 개념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원설. 다르다. 되셨죠? 용어가 항상 어려운데 용어에 대한 어려움 설명 들으면서 극복하라 이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것도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적을 거 아니에요. 단순 암기식으로 열심히 실체법적 개념서 이론설 뭐 어떨 때는 막 실체법적 개념서라고 이론서라고 헷갈리기도 하고 아니잖아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처분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이냐? 행정이 실체법적 개념인 행정행위와 똑같이 보니까 처분도 말 그대로 실체법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거네 라는 이론설. 그렇죠? 아니야. 처분은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쟁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인데 실체법상 개념인 행정행위보다는 훨씬 크다고 볼 것이야. 따라서 처분 개념은요. 쟁송법상 개념설이다 라고 하는 학설. 이게 이원설. 그죠? 네. 답안지 그대로 또 적어야겠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학설 가보겠습니다. 보세요. 이 중에서 이제 문제되는 것들이 아까 마지막 관련된 이 내용이라고요. 항상 학설이 대립되는 그 이유가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해 보면 아까 처분 개념이라는 게 행구 법공부가 있었고 뭐 이건 그 거부는 말 그대로 이거 없었던 거라고 보니까 뭐 비슷한 개념이라고 본다면 문제되는 건 뭐냐? 법조문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단어도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고 그죠? 그 다음 이런 행정작용은 우리 그냥 머릿속에 본다면 행정행위 플러스 그 밖의 행위 형식들이라고 했잖냐.
그러니까 지금 도식적으로 본다면 처분이 더 크죠. 행정행위뿐만 아니라 그 밖에까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도표를 간단히 설명드렸고, 이론설은 어떻게 이해하냐. 여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고요. 야, 이런 행정행위에 준하는 행정작용만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처분도 행정이야. 뭐 똑같다고 볼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행정이고. 이론설이고. 이원설은요. 야, 준하는 거는 하지만 뭐라고 적혀있다? 행정행위가 아닌 그 밖에 행정작용들을 얘기하잖아. 즉 행정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거. 행정행위의 같은 말은 법률행위라고 보면 되는데 행정행위가 가장 반대되는 말이요. 사실행위라는 거예요. 사실행위. 사실행위라는 것은 이것도 나중에 두 문자로 정리해서 외울 건데 사실행위는요. 사계절 내내 실한 원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계절 실목. 한번 읊어만 보면 사실행위는 사실상의 결과 실현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예요. 즉 국민의 권리 의무 발변소 시키지 않아요. 예를 든다면 사실행위라는 게 뭐냐. 만약에 불법 간판 이런 걸 세웠어요. 처분은 이런 거예요. 불법 간판 제거해라 라고 통지서 와요. 언제까지 제거하지 않으면 과태료 물린다 이런 거. 만약 이게 처분 통지서가 왔다면요. 그 처분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그 불법 간판을 제거할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죠? 어떤 권리 의무 발생 변경 소멸시킨다고요. 나의 의무가 발생되었다고요. 그래서 그 안 하면 과태료 문다고요. 그죠? 하지만 우리 사실행위는요. 그런 처분 이런 거 내리지 않고요. 공무원이 직접 나와서 불법 간판 떼버립니다. 이게 뭐라고요? 사실행위라고요. 이런 걸 또 나중에 배우면 권력적 사실행위다 이렇게 배울 건데 여튼 사실행위 행정행위 아니잖아요. 하지만 나중에 보면 권력적 사실행위 이런 것들은요. 처분성 인정한다고요. 판례가. 그러니까 결국 야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처분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사실행위 행정행위 아니잖냐. 근데 어떻게 처분을 행정행위와 같이 볼 수 있어. 이원설 타당 이런 식으로 가겠다. 서술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판례서 보면 단수 처분 이건 뭡니까? 수도 그냥 끊어버리는 거죠. 그럼 이때 수도 끊을 때 생활이 불편하긴 하지만요. 내가 뭔가의 권리 의무 이거 발생 변경 소멸 이런 거 되는 건 아니죠. 네. 이런 거 대표적인 게 네, 사실행위. 결국 뭐다? 사실상의 결과 실현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즉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간판이 불법적으로 붙여놨기 때문에 지금 어떤 간판이 미풍양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수도세 안 내기 때문에 수도 쓸 수 없다고요. 뭐 기타 등등. 그랬을 때 그 사실상의 결과 실현만을 목적으로 행정청이 행하는 행위들. 이것이 사실행위고 행정청이 어떤 행위를 해서 국민에게 권리 의무를 발생 변경 소멸시킨다면요. 이런 것들은 법률행위로서 행정행위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일단 행정행위와 사실행위는 완전 정반대의 개념이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론설 가보겠습니다. 자, 행정소송법 제2조 1항 1호에서 여기에 처분의 개념이 적혀져 있다고요. 그래서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란 요거죠. 이에 준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은 밑줄 국민의 권리 의무의 변동을 초래하는 밑줄 공권력 행사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게 가장 키워드고 이거 뭐 발변소에 포커스 맞추겠다 이 말이죠. 이에 준한다니까 발변소 시키는 행정작용들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발변소 시키는 게 실체법상 개념이니까 똑같이 처분도 그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쟁송법상 개념인 처분과 실체법상 개념인 행정행위가 서로 동일하다고 보는 견해이다. 쓸 수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중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요. 첫 번째 줄 방금 밑줄 칠한 거 국민의 권리 의무에 변동을 초래하는 공권력 행사작용 그것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보겠다 이 말이죠. 즉 포커스는 여기에 실체법상 개념에 맞추어서 이에 준하는 걸로 보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쟁송법상 개념설은 여기서 얘기하는 2조 1항 1호에서의 국민의 권리 의무의 변동을 초래하는 공권력 행사 요것뿐만이 아니라
그쵸? 네. 권력적 사실행위와 같은 밑줄, 방금 했던 것들.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와 같은 그 뒤에 행정행위가 아닌 밑줄, 그 밖에 이해해주는 행정작용까지 밑줄, 처분으로 보고 있으므로 밑줄. 그죠? 방금 얘기했던 권리 의무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가 아닌 이런 사실행위 같은 경우도 다 처분으로 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분이 더 크다고 봐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쟁송법상 개념인 처분을 실제법상 개념인 행정행위보다 더 넓게 파악하는 견해이다. 되셨죠? 요 그림 잘 보고 이해만 한다면 충분히 또 잘 적으실 수 있는 거다. 이건 무수히 반복하니까 이제 적을 수 있겠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아니 왜 어떤 면에서 이 얘네들이 학설이 대립되고 있지?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즉 뭐다? 발변소 시키는 실제법상 개념만을 행정행위로 저희 처분으로 볼 것인지 아니다. 발변소 시키지 않는 어떤 권력적 사실행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시킬 것인지 이런 게 문제되더라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권력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238페이지 맨 위에다가 필기해 봅니다. 238페이지 맨 위에다가 우리는 공법관계, 사법관계, 공법관계에서 일어나는 공법작용, 사법작용 이런 거 자꾸 얘기해요. 공법작용, 그 다음에 사법작용. 왜 이런 걸 구분하냐? 공법작용에 있어서는 공법이 적용되고 법치행정의 원칙 이런 거. 근데 사법은 사법이 적용되고 사적자치. 그죠? 즉 공법은요 법이 다스리는 법치주의고 사법은요 사적 자치라고 하는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서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적용되는 법 논리들이 달라요. 그죠? 네. 그래서 공법작용과 사법작용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해야 되는데 행정법 관계에 있어서 얘네들의 관계가 이것이 공법관계냐 사법관계냐 이런 것들이 문제될 때 적용 법규도 다르고요. 여기에서 침해되는 작용에 있어서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지도 달라요. 그래서 일단 얘네들을 구별을 잘 일단 해야 되는데 여튼 도식적으로 구별해 본다면 이런 사법작용은 이렇게만 적어 놓죠. 사경제작용. 이것을 또 협의의 국고관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 일단 사경제작용. 아니 행정청이 지금 이런 책상들도 사고 팔 수 있지 않냐. 이런 거는요. 우월적으로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협의해서 야 이 책상 개당 얼마 뭐 얼마 하다못해 또 이렇게 뭐 입찰을 붙인다든지 기타 등등 뭔가에 사법이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경제작용. 근데 공법작용은요 두 개로 나뉩니다. 뭐다? 권력작용과 비권력작용으로 나뉩니다. 공법관계에서도 권력작용이 있고 비권력작용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권력이라는 단어가 다 붙으면요 어떻게 이해하면 된다? 우리가 배웠던 우일이 우월적적으로 일방적으로 즉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요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권력작용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비권력작용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오늘 또 친구 한 명 사귄다면 얘는 이름이 너무 흔해서 쉽게 이해할 거예요. 동협이 동협 상대방의 동의나 임의적인 어떤 협력을 얻어서 해야 하는 행위들 이게 비권력작용 비권력적 만약에 사실행위라면 사실행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죠? 비권력작용 비권력적 사실행위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행정지도입니다. 행정지도 예를 든다면 이거 차 빼세요 잠깐. 또는 행정지도의 대표적인 영농지도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농촌 지도사들이 할머니 소로 늘 이렇게 바꾸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새로운 기계 나왔는데 쓰실래요? 그럼 할머니가요. 싫어! 이러면 끝. 그죠? 네. 여튼. 그런데 이런 비권력 작용이 살짝 권력스럽게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방금도 할머니 농기계 쓰실래요? 행정지도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싫어! 이랬다고요. 동의협력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농촌 지도사가 뭐라고 하냐? 할머니 진짜 안 쓰실라고? 내년에 농촌 뭐 그 농업 장려금 뭐 이런 거 안 받으실라고? 살짝 사살 강압하는 거죠. 요럴 때 이제 비권력이 권력으로 이제 넘어가는 건데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 여튼 도식적으로 놓고 본다면 권력 작용은 우일이 비권력 작용은
동엽이. 그 다음 말 그대로 사법이 적용되는 사법작용은요, 말 그대로 사경제작용, 물건 사고 파는 거, 이거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권력작용, 비권력작용, 이런 것들은요, 공법작용은 행정소송 제기해야 되고, 사법작용과 관련된 분쟁은요, 민사소송 제기해야 되고, 근데 또 공법작용 중에서도 권력작용 같은 것들은 보통 항고소송 제기하고, 비권력작용 같은 것들은 당사소송 제기하고, 아무튼 도식적으로 나타내면. 근데 지금 단계에 있어서는 권력, 비권력 자꾸 이런 단어 나왔을 때 권력이라는 단어는 우일이로 연결하고 비권력이라는 단어는 동엽이로 연결하자.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지금 방금도 그게 사실행위라면 권력적 사실행위.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불법 간판 걷는 거.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그 불법 간판 설치한 사람 의사 묻지 않고요. 바로 떼버린다 이 말이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권력적 사실행위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그런 것들. 그래서 요게 일원설, 이원설, 실제법상 개념설, 쟁송법적 개념설 뭐 요것도 쓰고 그대로 답안지에 가로 열고 일원설, 이원설 이렇게 그대로 쓰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판례 보겠습니다. 판례는 대체적으로 처분이란 행구법공부 그대로 썼어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일환으로서 판례를 그냥 그대로 도식적으로 놓고 본다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그냥 또 공식처럼 놓고 본다면 처분이란 행구법공부 거부 그 밖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방금 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은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 작용의 일환으로서 그 다음 또 그 뒤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판시하여 마치 이론서스럽죠. 발변소 시키는 행위다라고 처분을 개념 정의하면서 마치 판례는 이론설의 입장 비슷한 거죠. 실체법적 개념설 비슷한 거죠. 네, 그렇게 이론설의 입장이나 슬래시 지금 얘기하는 행정행위가 아닌 권력적 사실행위인 단수처분 있죠. 그 다음에 교도소장이 이송조치 그쵸? 교도소장이 수감자를 수원구치소에서 뭐 부산 구치소로 바꾼다든지, 그치? 네. 서울 남부교도소, 뭐 기타 등등 이런 교도소에서 저기 청송교도소, 이런 험악한 교도소로 바꾼다든지. 이것도 뭡니까? 이송조치시키는 다 사실행위일 뿐이죠. 네. 그런 처분성을 인정한 바 있고, 슬래시. 최근에는요, 법에 적혀져 있는 징계처분이 아닌 나중에 행정규칙 이런 것도 배울 건데 법이 아닌 다른 그런 곳에서 적혀져 있는 불문경고 조치에 대한 처분성도 인정하여서 이 처분 개념을요 계속 판례는 확대하고 있더라. 마치 개념 정의한 것만 보면 이론설의 입장스럽게 보이지만 국민의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시키지 않는 어떤 사실행위들 그죠? 그 다음에 또 처분의 개념 요소에서 배울 건데 이런 법에 의한 작용이 아닌 행정규칙에서 내부적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어떤 그런 처분 같은 불문경고 이런 것들도 다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더라. 그래서 판례는 이론설의 입장이긴 하지만 이원설스러운 걸로 처분 개념 계속 확대하고 있더라. 이 내용을 그대로 암기해서 또 적어야 되겠죠? 다시 가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배운 게 문구가 비슷비슷하게 나오니까 적을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드십니까? 보세요. 판례는 대체적으로 행구법공부 이거는 계속 지금 개념 정의에서 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한편의 일환으로서 형한편 그죠? 그 다음 또 실체법상 개념하고 비슷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 형한편 빈출억우라고 했죠? 앞에서도 했었던 부분이죠? 또 나왔잖아요. 그쵸? 라고 판시해서 이론설의 입장이지만 슬래시 이제 그 다음에는 두 문자로 외우면 돼요. 단, 이, 불. 나는 밤에 잘 때마다 나의 이불은 너무너무 달달하고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잠이 잘 와. 나의 단, 이, 불. 단수조치. 이송조치. 불문경고. 이런 것들 다 처분성 인정해서 처분 개념 확대하고 있더라. 쓸 수 있겠습니까? 판례? 네, 그대로 썼다면 뭐 2점, 3점 땄네요. 이건 그대로 지금 대상적격 중요하니까 답안지 그대로 또 써야 될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제 검토입니다. 생각건데 행정법 관계에서 밑줄. 그 다음 그 줄 맨 뒤에 분쟁이 발생하여 밑줄. 행정법 관계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했다. 그래서 그 뒤에 소송으로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경우 밑줄.
그 소송의 대상이 되는 개념이 처분인 바 밑줄. 따라서 대상적격 확대로 인한 밑줄.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 구제 도모하기 위하여 밑줄. 처분 개념을 행정행위보다 넓게 파악하는 이원설이 타당하다. 되셨나요? 우린 이원설 취하겠다. 이론설 취하면요, 오히려 또 권력적 사실행위와 같은 이런 것들을 학문상 논하면 형식적 행정행위론 쓸데없는 거 막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이원설 결국 처분은요, 행정행위 플러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들 중에서 처분성 인정되는 것들, 이런 게 다 처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이 더 크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검토도 세 번째 줄 형한펜 칠해보십시오. 또 하나의 빈출 어구입니다. 대상적격 확대로 인한 형한펜 칠해놓고 이제 그 다음 게 또 빈출 어구입니다.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 형한펜. 되셨죠? 형한펜 칠했습니까? 즉 국민이 소송 제기하는 소송 대상이 뭐냐? 대상적격이야. 그럼 대상적격이 뭐냐? 말 그대로 처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처분을 학문상 논하는 행정행위보다 더 크게 본다면요, 국민이 소송 제기할 수 있는 문이 더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억울한 국민 사법부에서 심사할 수 있게 해주니까 지금 여기서 형한펜 칠한 대상적격 확대로 인해서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해 주려면 대상적격인 이 처분 개념을 학문상 논하는 행정행위보다 훨씬 넓게 보는 이원설이 타당하지 않냐라고 검토 내린 거죠. 그래서 수험적으로 이렇게 뭐 이론설 취한다면 또 이렇게 달리 나오죠. 우리는 이원설 취하는 거죠. 요즘 학자들은 대부분 다 이원설을 취하고 있고, 여튼 요거와 관련된 개념 문학판검 이런 식으로 그대로 또 적을 수 있어야겠다. 행정행위와 처분과의 관계에서 얘기한 부분이죠.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 이제 3번 처분의 개념면서 이제 이것은 이제 내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또 개념들 정리할 건데, 우리 이렇게 하나씩 어떤 때는 페이지가 팍팍팍 넘어가는 때가 있고요. 지금 이 대상적격은 행정쟁송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외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또 처음 나오는 개념들이나 이런 것들 등장할 때는 이렇게 또 필기한다라고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강날이긴 했지만 어느 정도 주초에 생기초 입문 강의도 했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교과서를 좀 보다 보니까 보세요. 안 읽혔던 것들이 읽히고 또 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시죠?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전체 문장들 한 줄도 빠짐없이 이해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해를 위해서 설명은 하되 지금 열심히 밑줄 치고 형한펜 칠하고 이런 것들은요, 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늘 얘기했죠. 예습 필요 없다고요. 그죠? 오늘 했었던 내용 복습만 하시면 된다. 그 뒤에 예를 들면 처분의 개념 요소 있어요. 읽어보세요. 새롭게 또 보는 거고, 모르는 거 나오면 또 뭐지라고 또 스트레스 받게 되고 시간만 허비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오늘을 기점으로 이제 행정쟁송법 연기 때, 이때는요 복습 위주로 가시고, 오늘 제가 최소한 이렇게 막 필기하고 이런 것들은요 두 문자 외워보자 이런 거죠. 권력, 우일이, 비권력, 동엽이, 그죠?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되, 행정행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문학판검 이 부분을 또 잘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 그리고 판례도 아까 봤듯이 의일환으로서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다. 이론설. 다만 단위불. 나중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마치 저의 강의를 안 들은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하고 뭔 얘기하는 거야, 뭔 대화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과 저는요 고개 끄덕이면서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남들보다의 실력이 조금씩 더 올라갈 거다라는 것을 체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행정쟁송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답안지에 적을 때 가장 많이 나온다는 우리 빈출 어구라고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방금 했었던 거의 문학판검에 검토해서 잘 쓰이는 문구예요.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하자. 이 문구. 우리 행정쟁송, 즉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청의 어떤 위법 부당한 행정작용으로 인해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었을 때 그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주고자 하는 절차를 규정한 것이 행정쟁송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행정쟁송법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국민의 권리구제를 도모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많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검토 부분에서 어떤 학설이 타당하냐 했을 때 이 측면에서 이 학설이 타당하다 뭐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거 인정되냐 안 되냐 했을 때 이 측면에서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걸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도 뭐 이 단어 오늘 또 일단 암기해 보시죠. 오늘 집에 갔습니다. 강의 끝나고. 우리 딸 오늘 실ino 가서 열심히 공부했어. 오늘 새로운 과목 개강이라며. 응 엄마.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도 뭐. 엄마가 머릿속에 얘가 왜 이러나. 그죠? 또는 얘가 뭐라도 막 얘기하니까 공부 열심히 했구나 라고 최소한 느끼시겠죠. 아무튼 외워보시라 오늘. 그 다음 또 하나의 빈출어구 뭡니까? 처분 개념과 관련된 판례의 처분성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구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 이것도 한번 외워보시죠.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 중요한 것은 직접 또 이 단어가 중요하고 영향을 미쳐야 된다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던 국민의 권리 의무를 발생시킨다든지 변경시킨다든지 소멸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더라라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운전면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운전면허 땄나요? 운전면허 따면 뭐 줍니까? 운전면허증 주죠? 그거 뭐에 적혀 있어요? 맨 밑에 서울이란 서울경찰청장, 부산이란 부산경찰청장 이름 적혀 있죠? 이게 뭐예요? 면허처분이라고요. 운전면허처분. 너 이제 운전할 수 있어 라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 운전면허증 안 땄으면요 운전하는 순간 무면허 운전인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런데 중간에 뺑소니를 친다든지 뭐 기타 등등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면허 정지가 되어버렸어요. 100일 동안 너 운전하지 마. 이게 뭐예요? 나의 권리가 살짝 변경된 거죠. 운전할 수 있었다가 100일 동안 운전 못하는. 이게 또 처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완전 소멸시키는 게 뭡니까? 너 음주운전 완전 만취 상태 운전이네. 면허 취소. 더 이상 이제 운전하고 다닐 수 없죠. 이런 것들이 다 처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즉 발변소시키는 행위들. 그래서 빈출어구 판례가 처분성을 인정하는 마지막 우리 케이스 결론이나 다름없는 문구예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처분성이 인정되고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이 아니라 뭐 간접적이든 아무튼 또 영향을 미치지 않든 아무튼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들은요 처분성 부정돼서 취소성 제기할 수 없다. 이런 걸로 나간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연기 개강 날이었는데 일단 이제 무수히 등장하는 이 중요한 두 가지의 빈출어구들은 집에 갈 때까지라도 하다못해 오늘 밤에 주무실 때 이 두 개는 입으로 대낼 수 있어야겠죠.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도 뭐 비슷하니까 또 헷갈리면 안 돼요. 네, 이걸 적어야 되는데 이걸 적는다든지 여튼 오늘 연기 때는 우리 오늘 했었던 부분 일단 행정쟁송 기초 입문 강의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머리에서 상기시킨다라는 생각으로 교과서에 적혀 있는 내용들 한번 봐보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적 격 지금 이 시간에 샘플 삼아서 이렇게 강의 진행할 거다라는 것 말씀드렸고 목차 외워야 되는 거고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설명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거고 필기할 때 열심히 또 필기하셔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 우리의 마지막 최종 정착지는 시험장에서 답안을 써야 되는 거니까 이런 답안을 씀에 있어서의 조금의 요령 같은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거 말씀드렸고 이 요령을 바탕으로 이제는 답안 공식들 여러분한테 제시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오늘 연기 때 시작했고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진행될 거긴 하지만 오늘 했었던 내용은 잘 암기하셔야겠죠. 그 다음 두 문자도 알긴 아셔야겠지만 문장으로서 빈출어구로 외운다면 이 두 개예요. 그죠? 꼭 외우고 내일 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개강날 처음 야심차게 행정쟁송법 시작했지만 네.
이해 안 되는 거 없으시죠?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듯 이해 안 되는 일이라도 이해 안 되는 게 있다면 그때 질문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